안녕하세요. 짱쌤과학의 장은경입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그동안 열심히 공부했었던 물질의 상태 변화라는 단원에 대해서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장으로 이 단원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우선 제일 먼저, 물질은 몇 가지 상태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죠. 세 가지 상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떤 거? 고체, 그리고 액체, 그리고 기체. 세 가지 상태로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 이러한 상태는 변할 수 있다, 없다? 변할 수 있다. 그렇죠. 무엇에 의해서? 온도나 압력에 의해서 변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둘 중에서 특히 그렇죠. 온도에 의해서 상태가 쉽게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고체가 액체로 변하는 과정부터 살펴볼까요? 고체가 액체로 변하는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했죠? 이것은 융해라고 했습니다. 융해. 그리고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과정은 기화. 그럼 고체가 기체로 변하는 과정은 승화라고 했죠.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쓴 것들 융해, 기화, 그리고 승화. 이 과정은 점점점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고 입자 사이의 거리가 늘어나고 그리고 또 입자 배열이 불규칙해지는 그러한 상태 변화라고 할 수 있죠. 그럼 반대로 액체가 고체로 변하는 상태 변화 응고라고 하고요. 기체가 액체로 변하는 상태 변화 액화라고 하고요. 또 기체가 고체로 변하는 상태 변화 승화라고 하지요. 지금 선생님이 여기 파란색으로 쓴 것처럼 응고, 액화, 기체에서 고체로 변하는 승화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면 입자 운동은 점점점 느려지고 입자 사이의 거리는 가까워지고 입자들이 조금 더 규칙적으로 배열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러한 상태 변화 6가지 중에서 상태가 변하는 동안 열을 흡수하거나 방출하기도 하잖아요. 그쵸? 어떤 경우에 열을 흡수하나요? 빨간색, 파란색. 그렇죠. 입자 운동이 점점 활발해지기 위해서는 열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여기 빨간색으로 표현된 이 융해, 기화, 승화. 이때는 열을 흡수해요. 이때 흡수하는 열을 뭐라 한다? 바로 융해열, 기화열, 승화열이라고 한다. 그럼 반대로 파란색의 경우 파란색 그 경우는 입자 운동이 점점점 느려지는 경우에 그쵸? 입자 운동이 느려진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에너지가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물질 자체가 주변으로 열을 마구마구 방출하는 열입니다. 그래서 파란색 열은 방출하는 열, 빨간색 열은 흡수하는 열. 옆에 정리해 볼까요? 이 빨간색 열들은 흡수하는 열이죠. 그래서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경우다. 그럼 열 에너지를 흡수하면 주위의 입장에서는 열을 뺏기는 거죠. 그럼 주위 온도는 낮아집니다. 그래서 시원함을 느낀다 라고 할 수 있고요. 반대로 지금 파란색 화살표는 열을 방출하는 경우예요. 물질 자체가 열을 방출하니까 주위의 입장에서는 열을 받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주변은 따뜻해지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오른쪽에 그동안 배웠던 가열곡선, 냉각곡선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저는 가열곡선을 먼저 그려볼까요? 가로축은 가열하는 시간, 그리고 단위로는 뭐 분 단위를 쓰겠죠. 세로축은 온도, 단위는 도씨를 쓸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 얼음을 먼저 가열하는 상황 볼게요. 얼음을 가열하면 온도가 올라가다가 일정해지다가 올라가다가 일정해지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계단식의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데 좀 나눠볼까요? 구간. 첫 번째 구간, 두 번째 구간,
세 번째 구간, 네 번째 구간, 다섯 번째 구간, 구간이 5개 생기네요. 그쵸? 그럼 첫 번째 구간부터 볼게요. 어떤 상태로 존재하나요? 얼음을 가열하는 거니까 얼음 상태로 존재하는 고체. 그 다음은요. 저 고체가 액체로 변하는 상태 변화가 일어나죠. 그 다음에 액체로 다 녹았어요. 그럼 다시 열을 받는 동안 온도가 다 올라가고 그 다음 또 일정한 구간은 그렇죠.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상태 변화가 일어나요. 다 끓었다면 이제 기체는 온도가 다시 온도가 올라가게 되겠죠. 이때 이렇게 고체가 액체로 상태 변하는 동안 이렇게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었어요. 그 이유는 뭐였죠? 저 가열하는 동안 공급되는 에너지가 상태 변화하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지 않았죠. 고체가 액체로 변하려면 입자 운동이 활발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지 않는다. 그리고 이때의 온도를 뭐라고 했죠? 녹을 때의 온도니까 녹는 점이라고 했습니다. 얼음의 경우 녹는 점은 몇 도? 자, 0도라는 거. 요거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다 녹으면 다시 온도가 올라가다가 요 부분 다시 온도가 일정해지는 구간이 있었어요. 이때는 왜 온도가 일정하다? 그렇죠. 액체가 기체로 변하기 위해서도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데 이때 공급되는 열 에너지를 모두 다 상태 변화하는 데 사용하니까 그래서 온도는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이때의 온도를 우리가 뭐라고 하나요? 저 끓는 점이라고 하죠. 끓는 점. 특히 물이 끓는 점은 몇 도 정도 되죠? 100도 정도 됩니다. 에탄올은 78도 정도 됐지요? 네, 좋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냉각 곡선을 그려보겠습니다. 이번에도 가로축은 냉각하는 시간, 세로축은 온도입니다. 온도. 그럼 수증기를 잔뜩 모아서 냉동실에 집어넣어 봅시다. 그럼 온도가 내려가다가 일정하다가 내려가다가 일정하다가 내려가는 이러한 5구간이 나타나게 돼요. 그럼 제일 첫 번째 상태는 수증기니까 기체 상태. 그 다음은 기체가 액체로 변하는 상태 변화가 일어나고 다 액체로 변했으면 다시 냉각되니까 온도 내려가고 그 다음은 액체가 고체로 변하는 동안 온도가 일정하고 다음은 그렇죠. 고체 상태일 때만 이제 온도가 계속 내려가죠. 그럼 여기서도 온도가 일정해지는 구간이 있어요. 왜 여기선 온도가 일정하다? 그렇죠. 상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근데 이때는 냉각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 물질로부터 계속 열을 빼앗고 있는데 열을 빼앗으면 점점점 온도가 내려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온도가 일정한 이유는 그렇죠. 이때는 기체가 액체로 변하면서 입자 운동이 느려지죠. 느려지면서 에너지가 남게 돼요. 이 남는 에너지를 주변에 마구마구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방출되는 열 에너지에 의해서 온도가 내려가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다 액체로 변하면 다시 온도가 내려가다가 또 한 번 온도가 일정해집니다. 이 구간은 왜? 그렇죠. 이 구간에서도 액체가 고체로 변하는 동안 가지고 있었던 열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냉각하는 동안에도 온도가 내려가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가열 곡선과 냉각 곡선 알아봤는데요. 아참, 여기 한 가지 빠진 게 있네요. 이때 액체가 고체로 변하는 동안에 이 온도를 뭐라고 했죠? 이 온도. 얼때의 온도죠? 그래서 어는 점이라고 하고요. 물 같은 경우에 어는 점이 몇 도? 0도입니다. 그럼 여기 보세요. 녹는 점 0도, 어는 점 0도. 물의 어는 점과 얼음의 녹는 점은 똑같이 0도죠. 그렇다는 것은 물과 얼음은 같은 물질, 다른 물질? 같은 물질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같은 물질의 경우는 녹는 점과 어는 점이 같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는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상태 변화와 관련된 열, 이것과 관련된 예들을 1개 이상씩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 물질의 상태 변화 단원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빛과 파동이라고 하는 새로운 단원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